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추락자 뉴저지 추워커 정태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갔을 때 제가 트레일러 기사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추락트를 트레일러 하다가 이렇게 보았는데요. 대부분이 캡 오블 방식의 그런 추락트들이라고요. 근데 미국은 반대로 대부분이 컨벤셔널 추락트거든요. 그래서 왜 한국과 미국의 그런 이런 주종 트랙터의 이런 스타일이 방식이 다른지 궁금했고요. 그래서 이제 캡 오블 트랙터와 컨벤셔널 트랙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양자를 갖다가 캡 오블과 컨벤셔널 갖다가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캡 오블 스타일의 그런 추락들 갖다요 한마디로 쉽게 정리를 하면요, 사진에 보는 것처럼 엔진룸이요, 엔진이 운전석 아래에 있는 그런 추락들을 갖다가 캡 오블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보시면 되고요, 간단해요. 그리고 이제 컨벤셔널 뭐냐 그러면 컨벤셔널은 이 엔진룸이 운전석 밑에가 아니고 운전석의 앞에 있는 거죠.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죠. 그런 추적트를 갖다가 컨벤셔널 스타일의 추적트다 이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캡 오블 방식은요, 이런 스타일은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대세이고요, 미국에서는 컨벤셔널 이 방식이 미국에서는 대세인데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런 각 지역이 다른 이렇게 스타일의 그런 캡 오블이나 아니면 컨벤셔널 그런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네, 가장 기본적인 대답은요, 이 트랙트의 길이죠. 다시 말해서 윌, 윌 베이스의 길이에 이제 그렇게 답이 있습니다. 아,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대체로 보면 기본적으로 도로가 이제 미국에 비해서는 좁은 편이잖아요. 좁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랙트의 윌 베이스가 짧은 것이 골목길을 갖다 턴할 때 훨씬 편리하고 편하겠죠. 근데 미국은 뭐 땅이 기본적으로 넓고 그래서 밀 베이스가 길어도 크게는 뭐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이죠. 그리고 각 지역과 나라에서는요, 트랙터의 트레일러의 길이를 갖다가 전체 길이를 제한하거든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트레일러 길이를 갖다가 늘려가지고요, 짐을 많이 한꺼번에 실으면 그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체 길이는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출레이를 갖다가 좀 길게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네, 당연히 앞에 있는 트랙터 길이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택이 기본적으로 트랙터의 길이는 줄이고 트레일리를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트레일리 길이를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캡 오블 방식의 그런 트랙터를 갖다가 그러니까 선호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도요, 1980년대 이전까지는요, 이 캡 오블 방식의 트랙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미국에 당연히 트랙터 트레일의 길이된 제한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대략 한 1980년대 초에 이제 보면은 그때 트레일러의 어떤 길이가요, 48피트까지 제한되었고요. 이게 이제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큰 트레일러 길이가 긴 게 53피트잖아요. 이거는 1990년 초반에 이제 이게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그때까지 이제 그때가 되었어야 이제 이렇게 길이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80년대에 이 트랙터 길이에 대한 그 제한이 이제 없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컨벤셔널 이 스타일의 이제 트랙터가 대세로 이렇게 정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보다 구체적인 이유는 이제 캡 오블 방식과 그다음 컨벤셔널의 그 차이, 장단점을 서로 비교해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섯 가지 항목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는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윌 베이스의 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네, 캡 오브는 말씀드린 대로 컨벤셔널에 비해서 윌 베이스가 짧죠. 네, 짧으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물 베이스가 짧으니까 코너를 돌 때 반경이 짧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공간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좁은 공간, 다시 말해서 좁은 공간에서 코너링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죠.
그런데 반대급부로 휠베이스가 짧으면 안정성이 떨어지겠죠. 예, 다시 말해서 여러분 차렷 자세 그리고 열중시어 자세 중에 어떤 것이 안정적인가요? 네, 두 발 사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안정적이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휠 베이스가 길이가 길면 길수록 더 안정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컨벤셔널은 반대죠. 네. 그러니까 반대로 코너링을 할 때는 이제 코너링을 하게 되면은 그 휠베이스가 길어지게 되면 이렇게 반경도 커지게 되고 또 그 공간을 터닝을 하려고 그러면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서는 이 코너링을 하기에는 이 컨벤셔널 스타일 가지고는 좀 어렵겠죠.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할 거고요. 그렇지만 또 반대급부로 휠 베이스가 이제 컨벤션이 기니까 캡 오블보다는요. 그러니까 안정성은 더 높아지겠죠. 네. 이제 그렇게 좀 차이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충돌할 때 안전 문제인데요. 당연히 컨벤셔널이 충돌 시 이제 운전자를 갖다가 보다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특별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면 충돌했다고 생각하면요. 앞쪽에 그 컨벤션 그 운전석 앞쪽에 엔진룸이 있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정면으로 충돌했을 때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안정 장치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의 안전 문제를 생각하면 당연히 컨벤셔널이 캡 오블보다 확실히 낫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뭐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이제 컨벤셔널에게 손을 갖다가 들어주고 싶은 거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연비를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컨벤셔널이 캡볼보다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뭐 공기역학적으로요, 컨벤셔널이 캡오블보다 공기 흐름이 원활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연비가 좋게 달릴 수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캡오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쪽에 너무 평탄하고 이렇게 막혀 있어 가지고요. 이렇게 반드시 있어 가지고 직선으로 있어 가지고 거의 공기와 정면으로 이렇게 충돌하면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달려야 되니까 연비가 좀 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승차감인데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컨벤셔널이 캡 오블 스타일보다는 낫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캡 오블은 기본적으로 운전석 밑에 엔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엔진 소리가 기본적으로 컨벤셔널보다는 비해 더 심할 거고요. 크고 좀 그 공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제 엔진 룸이 이제 그 운전석 밑에 있기 때문에 운전석이 컨벤셔널보다 약간 높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약간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더 많이 흔들리게 되고 안정감과 승차감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장거리 운전에는 보다 이제 이 컨벤셔널 그런 스타일의 추력들을 갖다가 또 선호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장거리 운전에는 컨벤션이 좀 낫다고 우리가 캡볼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그 시야 확보를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캡 오버가 당연히 컨벤셔널보다 좋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특별히 이제 코너링을 할 때 시야 확보 잘 될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안전 사고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부딪힌다든지 접촉 사고를 예방하는 데도 더 좋겠죠. 네, 이 점에서 보면은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캡 오버가 이제 당연히 컨벤션이 좋은 거고요. 어, 어, 그래서 아니 반대죠. 컨벤셔널이 캡오버 당연히 좋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캡오버 입장에서는 이런 소음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뭐 할 것은 이제 마감재를 사용해서 더 이제 그런 것을 소음을 완화시키는 그런 장치들을 갖다가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보다 이제 좀 시야가 컨벤션 앞쪽에 이제 그 앞쪽에 그쪽 공간이 좀 시야가 약간 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약간 이제 시야를 확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면 캡 오브의 가장 큰 장점은 다시 말씀드리면
확실하게 시야 확보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좁은 공간에서도 코너링을 잘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당연히 이제 뭐 휠베이스가 짧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컨벤셔널의 가장 스타일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이제 충돌할 때 충돌 시 안전하다는 것이고요. 보다 더 안전한. 그다음 코너링 할 때 안정감이 더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연비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땅이 좁고 도로가 협소한 곳에서는요. 땅이 좁고 도로가 협소한 곳에서 당연히 이제 캡오블 방식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럽이나 아시아에서는 캡오블 방식의 스타일의 그런 트랙터가 대세인 것 같고요. 근데 미국은 뭐 땅도 넓고 비교적 도로가 넓은 편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보다 안전하고 또 안정감이 더 있고 연비가 더 좋은 그런 어떤 컨벤셔널 이런 스타일의 트랙터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미널이라든지 이제 야드에서요, 이제 트랙터를 움직일 때 스위치들이 이제 그런 거 트랙터를 갖다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다가 뭐 터미널 트랙터를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캡오버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도시에서요, 복잡한 도시, 그 로컬에서요, 단거리를 갈 때는 복잡한 도시에서는 시야 확보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좁으니까 코너링 할 때도 당연히 더 좋은 캐보 방식이 나름대로 메리트가 장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장거리 같은 경우에요. 이렇게 뭐 복잡하지 않고 고속도로를 쭉 달리는 장거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컨벤셔널이 좀 선호가 되는데, 왜냐하면 승차감이 더 좋잖아요. 일단요. 그리고 연비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장거리 중에서 안전도 좀 좋으니까 더 이 컨벤셔널 방식을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캡 오버와 그래서 이제 컨벤셔널 방식을 두 가지 방식을 또 비교 검토해 봤는데요. 각자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미국에 주중을 두고 있는 컨벤셔널에다가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운전자니까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는 컨벤셔널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Bye now.